자,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은 일단 좋은 점은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아무리 길게 제작을 하더라도 이 영상이 뭐 10분 안으로 제한이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선 제일 쉬운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찍히질 않아요.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난하게 활용하실 때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작성할 때는 제가 블로라는 어플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바일이 아닌 PC 버전에서 활용하실 때는 다른 것들하고는 달리 뭐 로그인도 필요 없고 되게 간편하게 올릴 수가 있어서 곰믹스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곰믹스 외에 이제 곰믹스 프로 그리고 곰믹스 맥스가 있는데요. 일단 곰믹스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 곰믹스에 몇몇 가지 기능이 더 더해진 버전이에요. 근데 걔는 쉐어웨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은 무료이긴 하나 영상이 10분까지 밖에 찍히질 않고요. 로고가 찍혀 나오게 돼요. 곰믹스 로고가 곰믹스 프로라는 로고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마케팅용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가지고 이용하신다면 곰믹스 프로나 맥스도 당연히 좋죠. 일단 곰믹스랑 거의 기능적으로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몇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곰믹스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될지를 확인하는 화면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서는 이제 미디어 소스나 텍스트, 이미지, 템플릿 등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밑에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화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 영상을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미디어 소스 목록에 있는 파일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에서는 영상이나 그림 그리고 음악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자, 파일 추가를 눌러서 영상을 골라보죠. 아까 제가 공유마당에서 영상 몇 가지를 받았는데요. 아까 바탕화면에 유튜브라는 폴더에다가 받았었죠. 그러면 해당 폴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쓸 영상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해주시면 영상이 가져와지고 이 영상을 끌어다가 미디어 소스 쪽에 놓으시면 이렇게 미디어 소스에 배치가 됩니다. 저는 공유마당에서 이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 영상의 일부를 잘라다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영상을 제가 재생을 해서 볼 때 이 빨간색 바가 진행이 되죠. 이게 시간 조절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유람선이 빠져나가는 이 시점까지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 바가 요 빨간색 막대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도록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빨간색 막대를 움직여 놓으신 후에 이 부분에서 자르기를 누르시면 영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뒤에 영상을 내가 제거를 하고 싶다면 뒤에 영상을 찍어서 딜리트를 누르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상을 나누었을 때 앞에 걸 제거하시고자 하는 분은 앞에 걸 선택해서 역시 딜리트 또는 삭제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쪽을 하시든은 이제 내가 만약 앞부분이 필요 없다면 앞부분을 자르시면 될 테고 뒷부분이 필요 없다면 뒷부분을 자르시면 돼요. 이 막대는 이렇게 끌어서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움직일 땐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움직여져요. 지금 보면은 0.1초씩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Alt를 누르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요 커서 쪽에 갖다 놓으면요. Alt하고 방향키는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컷 편집을 원하신다면 Alt 누르시면서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서 자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자르기. 그 다음 저는 이 뒷부분을 자를 거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 영상을 더 붙이고 싶으실 때는 파일을 추가해서 해당 영상을 불러오시면 돼요. 만약 제가 광화문을 넣겠다 하고 열기 하면 광화문이 들어가고, 얘를 끌어다가 다시 배치하시면 이 뒤에 영상이 또 배치가 되죠. 만약에 저는 이 버스가 오기 전까지만 쓰고 싶어요. 그럼 Alt 누르면서 방향키로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해서 버스 오기 전으로 미리 보기 창을 맞춰 놓으신 다음에 역시 자르기를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제거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실 때는 이제 위로 프로그램을 쓰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자를 수가 있을 건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상 편집이라면 곰믹스에서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개 영상을 더 뒤에다 넣어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 막대 이 시간 표시자를 갖다 놓고 파일 추가, 영상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돼요. 끌어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영상은 좀 길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는 앞부분에 요 영상서부터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발을 갖다 놓은 채로 자르기를 하시고 앞부분을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영상이네요. 일단 이렇게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까지를 맞춰서 만약 여기서 내가 자를 거다 그러면 이 영상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 갖다 놓고 잘라요. 그러고 여기를 역시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 위치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자르기를 하시고 중간 단락을 딜리트 이렇게 제거하셔도 돼요. 자, 컷 편집만 해보았는데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죠? 일단 질문사항 제가 받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현재 프로젝트,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들이 보이는 거고요. 최근 사용한 소스는 이 곰믹스 풀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진이나 영상들을 가져오겠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깔았으면 별로 없을 거고, 만약 쓰다 보면 여기 최근에 내가 사용한 소스들을 다시 가져와서 쓸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인코딩한 동영상, 이건 이제 곰믹스로 인코딩했던 동영상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영상을 여기 이어서 만들고 싶다든지 일부를 응용하고 싶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영상을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잘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미디어 샘플이라는 거는 배경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샘플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영상으로 카운트다운을 여기다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고 카운트다운을 꼭 빨간색 막대가 없어도 되긴 하겠구나.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시면
요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앞에서 1987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10부터 세기가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잘라서 10에서부터 5까지는 지워버리고 5, 4, 3, 2, 1부터 체크를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배경으로 쓸 거라서 가져온 거라 저한테는 카운트다운이 필요 없어서 저는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소제목 같은 걸 만들 때가 있어요. 영상에 대한 소제목 같은 걸 만들 땐 이미지를 내가 여기다가 현재 프로젝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제작해 놓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이미지를 열기를 해서 이 이미지를 앞쪽에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간단한 어떤 인트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미디어 샘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의 시작 인트로를 집어넣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샘플들이 있습니다. 자, 효과음 샘플에도 강아지 소리나 뭐 거품과 같은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이 있으니까 소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영상을 가져올 때 아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음악도 저장을 했었죠. 그 음악을 가져온다 라고 할 땐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색 막대를 내가 음악을 넣고 싶은 위치에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일 추가를 해서 내가 받았던 음악, 저는 음악 폴더에 받았었거든요. 여기서 해피 미스테이크 요걸로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요 오디오 클립에 놓으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경우 원래 있는 동영상에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이 들어있다 보니 두 가지가 같이 들립니다. 이게 아름답게 조화가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음악을 만약에 동영상의 소리를 해제하겠다. 그때는 여기 음소거 해제를 하시면 이 부분의 소리가 해제가 돼서 밑에 있는 이 오디오 소리만 들리게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떤 레시피 같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잔잔하게 음원을 깔고 싶어서 넣은 경우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쪽에 있는 소리가 들려야 될 테고 오디오의 이 음악 소리가 작아져야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음량 조절이 있죠? 음량 조절해서 작게 소리를 맞춰주시면 너무 작게 있나? 안 들리죠? 좀만 키울게요. 이런 식으로 얇게 부금을 깔아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악을 우리가 영상을 집어넣을 때 음악을 넣고 싶다면 영상 자체의 소리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의 소리를 음량 조절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오디오에서도 소리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으므로 일단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디오에 대해서 일단 좀만 더 설명드리면 어떤 내가 음원을 넣을 때 어느 위치서부터 음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오디오를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디오 음원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활용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선택 영역 제거. 얘는 선택 영역 유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만 쓰겠다 하면 선택 영역 유지를 누르면 그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페이드 인이라고 해서 점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얘는 페이드 아웃이라 해서 끝날 때 점점점 소리가 줄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 적용하면은 음향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들어가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요걸 편집하실 때 소리를 들어보면서 하겠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만약 영역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가 잘려지고 어떻게 들리는지를 내가 들어볼 때 활용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내가 음원을 넣죠. 예를 들어 지금은 스페니시 어라운드, 저 이것도 음원 좋아하는데 이 음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아마 유튜브 소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음원에서 내가 일부분을 잘라서 가져오고 싶을 때 오디오 편집으로 가시는 거죠. 처음 음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만약 이만큼을 들어보고 싶다 하면 영역을 잡을 테고요. 이거를 플레이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수정하겠죠. 여기까지가 필요 없겠다면 요만큼 조절할 것 같아요. 여기 끝에가 좀 들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추려는 게 아니었는데 얘가 움직여 버렸어요. 여기서부터라고 쳐보죠. 일단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게 만약 잘렸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 선택 영역만 유지하면 그 부분만 잘리는 거죠. 그러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딱 그 음원만큼만 잘라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영상이 살짝 잘려 보일 텐데요. 이거는 미리 보기 상태라서 잘려 보이는 거라 나중에 인코딩을 다 하고 나서는 괜찮아요. 잘 돌아갑니다. 일단 음악에 맞춰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잘라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음악을 넣어 보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리가 안 들릴 테고 이제 이 영상의 커버 이미지가 끝나고 나서 소리가 들려지고요. 소리는 제가 음소거를 했기 때문에 오디오 소리만 들리는 거고요.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선택해서 음량은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음량까지 일단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우리가 영상을 전환하는 걸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영상으로 넘어갈 때 조금 재미없이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넘어갈 때 전환을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어내기를 주고 적용을 한다면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약간 합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런 어떤 효과를 넣으실 때 영상 전환을 주시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효과가 보일 겁니다. 영상 전환 효과도 다양하니까 적용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느낌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도 뒤에 있는 영상을 선택해 놓고 설정할 걸 고르고 적용,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과 영상 사이의 전환을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디어 소스 옆에 보면 텍스트 이미지라는 란이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로 가셔서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 혹시 이렇게 바가 보이시나요? 여기 첫 번째 바랑 두 번째 바가 보일 건데 내가 적당하게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만약에 시작 위치서부터 끝 위치까지를 이렇게 조절하겠다면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적는 글은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한국의 뭐 이모 저모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고르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마음에 드시는 글씨체가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글씨 크기, 여기가 텍스트 스타일인데요.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타일을 쓰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모양의 폰트랑 크기, 그리고 여기서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윤곽선은 어느 정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 두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매번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를 요 스타일로 추가를 해서 넣으면 다음번에 요 스타일을 바로 설정할 수가 있어서 편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저장해 놓는 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제목으로 주로 쓰는 스타일이 있다면 스타일로 추가해 놓으시면 다음번 영상 만들 때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텍스트 색깔은 내가 노란색으로 할 거고 보통 텍스트 윤곽선 색깔의 두께는 뭐 30으로 좀 두껍게 할 거고 뭐 또는 뭐 글씨체는 어떤 체를 쓸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서식을 맞춰 놓으셨다면 이거를 텍스트 스타일에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내가 해당 스타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적용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제목 같은 거 만드실 때 스타일을 몇몇 가지를 추가해 놓고 쓰시면 편해요. 자, 나타내기 효과랑 사라지기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 서서히 커지면서 나타났다가 뭐 예를 들어 서서히 작아지면 사라지기를 하겠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서히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얘를 다시 수정할 때는 여기 T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여기 수정 표시가 떠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이거를 서서히 사라지게 하겠다로 바꿔볼게요. 얘가 나타났다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고 이렇게 재생.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대사를 적고 싶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타난 이 위치, 여기에 이제 시작 위치를 갖다 놓고 글을 적을 때는 텍스트 추가. 그러고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여기서 맞춰 놓고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국의 거리라고 해서 한국이라고 하지 말자. 서울 거리 뭐 이렇게 해서 적어서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떠서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글꼴을 좀 바꾸고 싶다면 여기 T2를 누르면 T2가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에서 보여요. 수정을 해서 여기서 윤곽선을 조금 더 저는 진하게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또 요거와 같은 위치에 글씨를 적고 싶다면 일단 빨간색 바를 갖다 놓고 여기서 텍스트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복사가 돼서 나오고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적용해보면 글씨가 바뀌어서 나오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서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것도 되게 예쁘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내가 대사를 적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바를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서 요 궁궐 안에서의 요 서식을 복사할 거니까 텍스트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텍스트 수정.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적용하면은 그 위치에 이렇게 해당 글자가 적혀서 보여요. 그래서 대사를 적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텍스트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추가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텍스트 부분에서도 좀 더 말씀드릴 건 여기 있는 텍스트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텍스트의 길이를 끌어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나오게 할지 아니면 줄여서 적을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끌어서 원하시는 부분까지 글씨가 보이도록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는 추가를 하실 때 약간 꾸미는 요소로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꾸미는 어떤 요소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말풍선들과 기본 이미지들이 있어서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이미지를 넣을 때 만약에 내가 로고가 있잖아요. 아까 채널 로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미지 추가를 해서 유튜브 채널 아까 만들었던 요 꿀팁 저장소를 열기. 그러고 여기는 시작 위치서부터 끝 위치까지 넣을 건데 요 끝에는 안 넣을 거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넣을게요. 여기 시작하는 이 위치서부터. 자, 이렇게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맞춰서 내 로고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어서 로고가 보여지도록 맞출 수가 있고, 이 로고의 투명도를 조금 연하게 해서 흐리게 보여지도록 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워터마크 역할을 하겠죠? TV 프로그램들도 오른쪽 상단에 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평가 제출하는 거에 영상이 있다 보니 그거를 지금 제작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면 여기다가 글을 넣겠죠. 요 위에다가. 그럼 텍스트 추가. 해서 시작 위치랑 끝 위치. 저는 일단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날짜를 넣겠죠. 20211028 빼기 이름 해서 이렇게 아마 적어서 넣게 될 것 같네요. 위치는 얘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넣게 될 거고 크기는 줄여서 적용.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우리 영상에서도 제출용 영상으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자, 텍스트 이미지 부분 한번 채워 넣어 보시고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프로라고 적혀 있는 건 프로 버전에서 가능한 거라
일단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면 내가 템플릿을 넣고 싶은 위치에 빨간색 발을 갖다 놓고 문 열기를 눌러서 적용한다면 그 사이에 이렇게 오버레이 클립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이렇게 열리고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적혀있는 템플릿이었는데요. 제목을 입력할래도 입력할 게 없다면 텍스트 이미지에 보일 거예요. 선택해서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려지면서 서울 거리가 보여지네요. 그리고 궁궐이 보이고. 자, 해서 템플릿이라는 건 중간에 이렇게 껴서 넣는 어떤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새나 캡션 이런 모양들 넣으실 수 있을 건데 프로로 되어 있는 건 프로 버전에서 가능한 거니까 지금은 이런 표시가 없는 거 중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깔끔하게는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버레이 클립을 소개해 볼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위치에서 오버레이 클립으로 왼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을 넣는다면 시작 화면의 위치를 이렇게 맞추고 끝 화면을 놓고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해서 보여지는 거라 조금 더 고급적인 효과처럼 보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어느 정도 넓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들어갈 거고요. 네, 오버레이 클립 말씀드렸는데 빗방울 빗샘 애니메이션에 이런 효과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얘는 저는 안 쓸 거라 지울게요. 효과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한번 보시고 필터. 만약 영상이 있는데 약간 흐린 느낌이다. 그러면은 색상 채도 명도에서 내가 명도를 좀 조절을 하거나 밝기 대비로 대비 효과를 조금 주시면은 이 영상에 어떤 보정을 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뭐 색상이나 명도 값을 조절해서 명도나 대비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 사진이 만약 영상이 너무 어둡게 나왔어도 보정이 렌즈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 전환은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영상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영상은 지금 보시면 재생 시간이 지금 53초 5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분 안쪽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된 거죠. 그럼 인코딩. 위치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마 곰믹스라는 곳으로 잡혀 있을 건데 아까 바탕화면에 유튜브 폴더 만들었던 대로 저는 넣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파일 이름을 한국의 이모저모 이렇게 해서 인코딩을 해보면 인코딩이 완료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안 볼 거예요. 글씨가 잘 들어가 있나, 글씨가 막 겹쳐서 보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볼 거니까 그렇게 뭐 너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인코딩 되고 나서 인코딩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글씨 지우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걸 지우고 싶잖아요. 네. 텍스트 이미지 쪽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제목을 입력하세요가 있죠? 여러 개라서. 네.
자, 다 됐어요. 그럼 한번 제가 폴더를 열어볼게요. 자, 아까 만든 게 제가 요 한국의 이모저모니까 열어보면은 중간중간 미리 보기에선 끊겼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다시피 끊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실 때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간단한 영상은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다 만들었다면 이제 올리는 거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뭐 올리는 과정이 어렵진 않으니까 잠깐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쵸? 채널의 첫 화면에서도 아마 보일 겁니다. 요 표시가 보이죠? 요게 만들기예요. 자, 여기를 누르시면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파일을 선택하셔서 아까 전에 만든 것을 선택해서 열어요. 아마 제목은 동영상의 제목으로 붙을 건데 물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적을게요. 요거 나머지 적은 거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달아보았는데요. 샵 표시를 붙인 거는 해시태그가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여기 뒤에 http 적은 거는 우리가 요걸 적으면은 이게 이제 URL로 넘어가지는 거 그걸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니까 적으실 때는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자, 여기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보기 맞춤 이미지를 넣을 때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요거를 처음에 한번 인증해 놓으면 채널 안에서는 한 번만 인증하면 되거든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도 전화번호 적어서 인증해 볼게요. 자, 전화 인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 아이고, 요거는 일단 제가 닫고 다시 올릴게요. 그러면 다시 잠깐 X하고 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떠요. 요 미리 보기 이미지도 원래 사이즈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은 1280에 720 사이즈, 즉 16대 9 비율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캔버스에서도 제작이 가능하세요. 디자인 만들기에서 유튜브 팟빵에 채널 아트를 딱 누르면 채널 아트가 아니죠. 잘못 눌렀어요. 유튜브 팟빵에 여기서 볼게요. 썸네일을 누르면 이 썸네일 이미지 사이즈로 나오고 여기서 제작된 이미지 사이즈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시는 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런 브이로그 디자인 같은 걸 만들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아무거나 넣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넣으실 경우는 이걸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요거는 만들 시간이 아마 없을 거라서 그냥 제가 요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들어가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요걸 넣지 않으면 영상의 일부가 여기 각각 나오거든요. 거기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썸네일 이미지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조금 재밌는, 좀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생 목록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채널 안에서 만약 어떤 리뷰에 대한 걸 올린다든지 일상에 대한 걸 올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올리시는 게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재생 목록을 나눠서 넣어놓게 된다면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아동용이냐 이런 메뉴가 뜨는데 요거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누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아동용 영상에서는 광고가 붙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광고 맞춤 알림 기능을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르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상이 아동용이 아니면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연령 제한은 이제 좀 18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고르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태그라는 거는 내가 시청자가 영상을 찾을 때 태그에 있는 어떤 검색어들을 쳐서 찾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태그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적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 태그들로 이렇게 넘어가서 적히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녹화 날짜 같은 경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가끔 보면 유튜브 채널에 녹화 날짜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 게 이걸 넣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는 시청자가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설정하는 건데요. 지금은 인물 블로그에 해당이 되니까 인물 블로그로 놓을게요. 자, 동영상 요소에서는 최종 화면과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종 화면이라는 거는 영상이 끝날 때 관련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구독 버튼이 뜨게 하는 걸 최종 화면이라 한다면, 카드 추가는 동영상 재생 중에 관련 컨텐츠가 보이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공개 상태에서는 모두 공개로 할게요. 어차피 이거 공유 영상이니까 모두 공개로 해도 부끄러울 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걸로 해보고 게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게시가 된 영상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게 이 위쪽으로 달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더보기를 눌러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URL을 적은 거는 URL로 넘어가게 링크가 걸려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영상을 올리고 영상에 대한 블로그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블로그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그 오픈 URL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구독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것도 확인되네요. 자, 요거 넣는 것까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튜브를 조금 들어갈 건데요. 영상을 한 2개 정도를 더 넣을 거예요. 물론 오늘은 이렇게 꾸며서 영상을 넣었지만 다음 시간에는 꾸미지 않은 영상들을 좀 그냥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카드랑 최종 화면이란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아마 좀 더 들어가게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만들다가 중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만들어야 되거나 이럴 때는요, 저장을 해둘 텐데 그 저장이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파일 이름을 짓고 저장을 해주시면 프로젝트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자, 제가 창을 닫아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유튜브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고, 어디 갔니? 잉? 여기 있다. 자, 유튜브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했었잖아요.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었죠. 아까 내보내기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grp라는 곰믹스 프로젝트 파일이 생기고 1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파일들은요, 이 영상 파일 자체에 음악이나 아니면 영상을 다 갖고 있질 않아요. 원래는 그것이 이제 있는 경로들, 원래의 경로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grp라는 어떤 파일이 생기면서 폴더로 하나가 정리가 돼서 있을 건데, 여기 그 내가 썼던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하실 분은요, 요거랑 요거, 요 두 개를 내 USB라든지 이런 데 저장해 가셔서 집에서 곰믹스를 깔고 얘를 실행해 보면 제대로 열릴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가급적이면 오늘 올리고 가는 게 좋겠죠? 한번 올려보시고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